왜 하느냐? 다음 세대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역사 왜곡 날조입니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뭐 이런 거 아니습니까? 백마를 타고 왔더니 뭐 압록강이 달라졌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 왜곡 날조. 독일 나치의 그 문화부 장관 괴벨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도 쫙 확인되면 사람들이 그걸 진실로 믿는다. 그런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그 국회 그 정경희 의원이 교육위인가 그분이 그랬잖아요. 부산 저 교육감 김석준 전 교육감이 정교조 출신 정교동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사 4명인가 3명인가를 복직시켰잖아요. 근데 그 정교조 교사들이 한 일이 뭐냐? 완전히 그 종북 활동 애들한테 날조된 역사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해고를 해직됐는데 그 사람들을 딱 재채용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정경희 의원이 그 이야기 하는 걸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해석은 두고두고 이렇게 후대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5, 6년간 KBS에서 벌어졌던 일들 KBS 공영노조나 KBS 1노조에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도 편집장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이 기록이 없었다면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거는 2019년 4월 10일 날 자, 제가 하나 설명드립니다. 아까 요까지 이야기하다가 그만둔 것 같은데 민노총 노조가 장악과 부역, 저항의 10년. 장악은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파 정당이 KBS를 농단했다 이 이야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협조를 하는 세력들이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저항을 했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보면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아이템이 뭐냐면 수요회라는 거예요. 수요회. 수요회가 뭐냐면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 맘먹는 모임인데 민노총 노조가 주장하는 수요회의 실체는 이겁니다. 이 백서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책 안에 정연주 사장 정말 정연주 사장 이야기하면요. 정연주 사장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잖아요. 정연주 사장은요 대표적인 편파 왜곡의 대명사인 언론인입니다. 언론인이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조중동이라는 말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조중동 폭격기, 조선중앙동화. 정연주라는 이분은 본인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다는 게 이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연주 사장을 이 책에서는 수요의 실체를 뭐라고 하냐면 정연주 사장을 축출하고 김인규 사장을 신임 KBS 사장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사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시 이정봉이라는 기자 출신입니다. 전 보도본부장을 좌장으로 하고 고대영 전 사장, 배궁기 전 시사제작국장, 정치부 출신 기자들 50여 명으로 조직된 김인규 사장 추대 모임 2008년 3월과 4월 두 차례 회합을 가짐. 이렇게 이 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수요회가 이제 문제가 이게 제 기억으로 오마이뉴스에 아마 정연주 씨가 글을 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마이뉴스 보도로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게 아마 정정보도 청구 뭐 이런 게 들어갔을 거예요. 자, 법원 판결문이 나왔어요. 법원 판결문. 판결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2012년 10월에 판결문이 인용이 되었는데 사건 번호 2011 나의 99162. 자, 1번 결론 1번 법원 판결문입니다. 수요회 실체 없음. 2. 기자 선후배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친목 모임, 맞먹는 모임이다 이거죠. 3. 수요회가 존재하고 이정봉 전 보도본부장 등이 핵심 구성원이라는 기사는 허위 사실. 가짜 뉴스다 이 말입니다.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보조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에
법원 판결문이 인용됐거든요. 2012년 10월에. 근데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 2019년, 18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에는 이게 가짜뉴스라고 판결문이 인용이 되었는데 민노총 자기들이 만든 책에는 몇 년 뒤에 마치 수요회가 있었던 것처럼 역사 조작, 날조,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뭐 헌법이나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자기들 보고 느낀 대로 살아요. 이 사람들. 자기들 보고 느낀 대로. 아니 현재 당대에 뭐 이야기를 하자면 IAEA 그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후쿠시마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IAEA 보고서를 일단 존중할 필요가 있잖아요. 국제기구인데.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IAEA 기구 그냥 해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살아, 그 달나라 가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서 이 책은 대표적인 선전, 선동을 위한 역사 왜곡 날조 책이다. 이 책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예스24에서 시중에 팔리는 그 순간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딱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자기들 입만 돌려요. 금서처럼. 그러면서 이 책을 읽은 후배들한테 세뇌교육시켜 의식화 작업하는 데 딱 좋은 책이죠. 어이, 정말. 여기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노조 선거 개입. 저도 이 선거는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는데, 노조 선거 개입 등 이게 보면 이제 내 팀이 2008년도에 노조위원장 선거를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보면 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관권 선거를 했다. 아닙니다. 그때 자막으로 그래서 참 노총 노조는 왜 이렇게 역사 왜곡 날조를 심하게 해내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좀 봐주세요. 자, 다음 장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이거는 2009년 5월 15일 날 발행했네요. 양승동 체제 1년 우리가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염치, 인재, 비전. 염치라는 게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게 염치죠. 염치가 없어요. 일단 해먹을 때 마구 해먹어요. 5관왕씩 한다니까. 5관왕씩 9시 뉴스 앵커, 심야 토론 앵커, 총국장, 뭐 무슨 연구소장, 아니 또 5관왕씩이요. 5관왕씩, 4관왕씩, 3관왕씩 마구 해먹어요. 그러니까 뭘 해먹는 거에 대해서 염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기존에 있던 사장, 임기 남은 사장을 쫓아내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승동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혔잖아요. 사실상 그 지나가 나와서 보니까 양승동 사장은 별로 뭐 실권이 없는 것 같고 집단 지도 체제.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공산당 조직이 위원회 조직이거든요. 커미티, 영어로 하면 커미티. 저 소비에트 공화국, 중국 인민공화국 똑같습니다. 커미티, 원탁 테이블에 뭐 가령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이런 11명 다 원탁 회의, 총석이는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탁 회의에서 위원회 조직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결정한 대로 누굴 시키고. 그래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 조직 보면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베이징 시장보다 베이징 당서기가 더 높잖아요. 베이징 시장은 그냥 바지 사장입니다.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는 서울시장이 실권을 갖고 있지, 서울시장 옆에 서울시장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는 시장이나 이런 건 다 바지 사장입니다. 뒤에 당에서 보낸 누군가가 실권자가 딱 앉아 있어요. 중국의 대부분 공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업 사장 다 후수업이잖아요. 당에서 보낸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감시하고 통제하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민노총 세력도. 양승동 사장은 그냥 바지 사장으로 앉아 있는 거고, 실권자들이 뒤에 쫙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은 3관왕, 5관왕씩 하면서 중두는 거죠. 다 챙겨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왜? 책임을 안 줘도 되니까. 위원회 조직이 책임지는 거 맞습니까?
위원회 조직은 책임 안 집니다. 뭐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 해산했고 다른 위원회 또 설립합니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요. 인재, 우리 주요 실국장, 저 위에는 선배지만은 또 제 동기들도 있고 정말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자, PD, 뭐 경영, 기술 안 씁니다. 왜? 민노총이 아니에요. 민노총 이어야 써요. 민노총 이어야. 민노총 아닙니다. 민노총 아니면 안 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비전 없어요, 이 사람들. 오로지 지금 빨아먹고 빨리 빨아먹고 뭐 좋은 자리 있으면 빨리 낚아채고 법인카드 팍팍 쓰면서 그게 다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공화국도 비전이 없어가지고 전부 일 안 하잖아요. 아, 뭐 일해봤자 내한테 떨어지고 똑같은데. 그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 사파를 여기 이게 이제 중국 문화대혁명식의 홍위병입니다. 홍위병이 완장 차초, 빨간 완장, 홍위병, 완장, 참호, 해머로 KBS를 때려 부수는 이런 작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걸 풍자한 사파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자 1. 양승동 체제 1년 KBS가 이런 것들. 이 양승동 체제 1년 동안 이미 KBS 운명은 결정돼 버렸어요. 지금까지 김희철까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염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승동 전 사장과 KBS 완장들이 벌인 축적의 시간, 불법적인 보복, 진실과 미래위원회, 적폐청산, 공영방송 KBS 역사 갈아엎기. 이 민노총 세력은요, 국민의 방송이 별 필요 없거든요. 수신료 받을 때만 2,500원 받을 때만 국민의 방송. 실제로는 민노총 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KBS의 전통이나 히스토리 이런 거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갈아엎은 자리에 뭐가 들어서느냐? 최경영의 뭐, 주진우의 뭐, 전부 개인 이름 붙여 프로그램 만들고, 프로그램 사유화하고, 이 자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률이 폭락하죠. 누가 봅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애청자들이, 청취자들이 바보입니까? 안 보죠. 그러면 시청률, 청취율이 폭락하니까 광고 안 붙겠죠. 광고 떨어지죠. 그럼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KBS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하되는 거죠. 그럼 영향력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시청자들이 이탈하죠? 딴 데로 가겠죠? 그런데 여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7천억의 수신료가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영업 안 해도. 아이, 그거 갖고 버티고 살아도 좋은데.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기자들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실 뭐 인재를 뭐 육성하거나 이런 노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재 육성하는 기준 딱 있잖아요. 민노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뭐 전문성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민노총이면 다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15년 이상 다닌 노련한 중견 간부들 이런 사람들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적폐로 다 찍어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 뭡니까? 베트남이 월맹군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고 이 월남에 있던 인텔리들 다 그냥 박살내고 하고 나니까 전체 나라의 지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후진국으로 그냥 저기 어디죠? 캄보디아입니까? 여기 라오스인가? 폴포트가 어디죠? 캄보디아인가? 거기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민노총 세력은 아주 전체 수준을 다 뚝 떨어뜨리는 다 같이 우민화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낳는. 여기 시청률도 뚝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은 양승동 체제 KBS 뉴스도 한 자릿수 추락.
아유. 이게 보니까 2019년 5월 들어서 KBS 뉴스부 9시 뉴스 있잖아요. 그 시청률이 한 잔이 뚝 떨어져서 9.56%. 제 기억으로 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9시 뉴스가 시청률이 거의 15%에서 20%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통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왜 떨어졌겠어요? 볼 게 없으니까 떨어진 거죠. 왜 볼 게 없어요? 민노총 뉴스만 하니까. 그 심플한 겁니다, 이거. 심플한 거. 아주 심플해요.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볼 게 없으니까. 왜 볼 게 없느냐? 민노총 뉴스만 하니까. 그래서 양승동 체제 1년 KBS가 이런 거. 이거는 양승동 체제 4년, 김희철 체제 1년, 염치와 인재, KBS 비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1분기만 적자가 400억 원.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 났죠. 비전이요, 지금 비전. 지금 저기 공간 6층에 확대 간부회의 하면 뭐하냐고. 대책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날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하면 끝인데.